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혈전증하고 출혈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하는 좀 약간 일반적으로 뭐 철학적인 얘기라고 할까요?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좀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요. 그냥 경험적으로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뭐 여러 가지 시술 같은 거를 할 때,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, 위내시경이라든지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직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. 조직 검사 할 수 있고 또 이제 폴립 같은 게 있으면 폴립 절제술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절제하면 피가 납니다. 그게 이제 출혈이에요. 출혈이고 또 뭐 어떤 간 조직 검사 또는 뭐 그러니까 뭐 또 쉽게는 또 어떤 갑상선에 뭐가 이제 있을 때 갑상선의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뭐 폐결절이 있다 이러면 또 폐결절로 이제 조직 검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찔러서 하는 그런 시술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의학에서는 뭐 복수가 있을 때 복수천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흉수가 있을 때 흉수천자 마찬가지고 삼출액이 있을 때 심낭천자 하는 거 다 찔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의 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시술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술은 어쩔 수 없이 찔러서 하는 거니까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이런 혈전의 위험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. 이 혈전의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은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.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판막에 병이 있어가지고 이 판막을 갖다가 심장 판막을 갖다가 기계 판막으로 메탈로 이제 교체를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메탈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혈전이 더 잘 생기잖아요. 그냥 우리 몸의 조직이 아니라 다른 게 이제 들어온 거니까.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심방세동 같은 경우, 심방세동은 이제 부정맥인데 이런 부정맥도 우리 몸에 그러니까 피딱지를 형성할 수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요. 이 피딱지라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. 자,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피딱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, 요 작은 피딱지들이, 이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대동맥으로 뻥 하고 이렇게 이제 박출을 하게 되면 이 피가 다 어디로 가요? 뇌로도 가고, 뭐, 팔로도 가고, 뭐, 콩팥으로도 가고, 간으로 다 가죠? 그럼 온갖 군데에 다 작은 혈관 막아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뇌에 생기면은 그게 뇌경색이고, 뭐, 이제 그런 식이죠.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뇌경색 생기면 뭐 팔다리 쪽에 이제 좀 잘 안 움직이거나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고 지금 풍이 온다고 하잖아요. 그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심장 질환이고요.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뭘 권고를 하냐면 항혈전제를 드시도록 이제 권고를 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항혈전제를 먹으면 반대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. 당연히 피가 이런 피딱지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출혈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. 특히 이런 시술을 할 때.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시술을 한다고 하면은 더 출혈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겠죠. 수술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10년, 20년 전부터 계속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오고 있어요. 사실은, 의학계에서. 그래서 이제 이런 시술을 할 때 이 항혈전제를 어떻게 끊고, 얼마나 끊어야 될지, 이 항혈전제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,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될지, 또는 시술에 따라서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될지,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좀 정리를 해서,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냥 일반 원칙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냐면 이 출혈보다는 혈전증이 더 중요하다. 얘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. 혈전증. 그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
그 혈전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항혈전제를 쓰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혈전이 생길 위험이 1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1%. 1% 정도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기면 이게 치명적이거든요. 이게 뇌졸중이 오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좀 치명적입니다. 그래서 치명적인 걸로 생각하면 1%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.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스텐 같은 거를 인서션 해놨을 때 이 관상동맥에 이제 스텐트, 심근경색 같은 스텐트를 인서션 해놓거든요. 얘도 메탈이에요, 메탈. 얘에서 이제 또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약을 제대로 안 쓰면 여기 이제 혈전증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심근경색이 또 오는 겁니다. 심근경색이. 그렇게 또 올 치명적인 그런 확률이 그냥 이 약을 안 썼을 때보다 89배가 증가한다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 혈전증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. 반대로 이제 출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출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대장 내시경 하다가 이제 폴립 생기면 그 폴립을 갖다 절제를 하잖아요. 폴립 절제술 후에 이제 출혈이 생길 확률은 한 3% 정도? 3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폴립, 전체적인 폴립 다 얘기한 거고, 좀 큰 폴립이라고 하면 보통 한 2cm 정도 그 이상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폴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절제를 할 수가 없고, 좀 EMR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술을 해야 돼요. 이렇게 좀 붕 띄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데,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22% 정도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. 22% 굉장히 높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혈보다 이 혈전증이 중요한 건 이런 출혈이 생겼다고 해도 이게 대부분 한 80% 이상? 80% 이상은 저절로 이제 멈춥니다. 특히 하부 위장관, 대장 쪽의 출혈은 저절로 이제 멈추는 그런 경우가 많고,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계속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이제 시술을 통해서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. 지혈을 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혈전증 같은 건 이미 생기고 나서 뭔가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좀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내시경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, 물론 뭐 다른데 이 출혈에 의한 합병증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뭐 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은 일단 추세는 이런 혈전증이 더 좀 위험해서 웬만하면은 이 약을 갖다가 좀 위험한 분들의 경우에는 약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일단 진행을 하거나, 아니면 정 이제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걸 갖다가 아주 단기간 끊는 것을 지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이제 병원에 따라서도 조금, 지침이라는 거는 권고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이 시술자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또 굉장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,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요거는 좀 내시경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,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이게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, 이게 또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혈전증보다 이게 더 크게 와닿습니다. 실제로.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예요. 본인이 의사인데 환자분 폴립을 절제를 했어요. 그러면은 이 폴립을 절제하고 나서 피가 그냥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면 이 기분 좋아할 의사 하나도 없겠죠. 물론 뭐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다고는 하지만, 그래도 뭔가 기분상으로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생긴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, 사실은.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의사를 약간 탓하는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, 뭔가 이제 시술하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뭔가 좀 이런 시술자에게 좀 책임을 묻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교과서에는 이제 혈전증이 더 위험하고 중요하니까 약을 유지하면서 해라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끊습니다. 그냥 많이 끊어요. 많이 끊고, 왜냐하면 일단 시술하면서 이런 출혈이 생기면서 뭐 심각하게는 이제 소송 걸릴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문제 때문에. 그럼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누가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는
단순히 어떤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 이런 것만 가지고 뭐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어쨌든 혈전증이라는 게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도 지금 어쨌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.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약을 유지하자 이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혈전증과 출혈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